만약 차를 사본 적이 있다면 먼저 한번 시승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수석에 영업사원이 앉아서 다양한 옵션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도망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너무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딱 잘못된 타이밍에 끼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으로 내 차가 되기 전에 완전히 박살나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이런. 많은 법률적인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더 쉽죠. 대부분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대리점들은 자신들의 재고의 손상, 도난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둡니다. 대리점들은 연간 몇백만 원씩 보험에 지출하고 있으며 대형 사업체들의 보험 가격표는 수백억 원에 이르죠. 종종 이러한 정책들은 제조업체나 재고를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사로부터 나와요. 이 보장 범위는 개별적으로 각 차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보통 전체적으로 적용되죠. 또한 모든 형태의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하며 상당히 넓게 포함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보험은 일반적으로 시승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다뤄요. 비록 그게 원래 그들이 꼭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리점의 보험 공제액을 보상해줘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사건 해결된 거 맞죠?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우리는 가던 길 가면 되고요? 글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복잡하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만약 보험을 청구해 본 적이 있거나 올스테이트 보험 광고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봤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과정의 큰 부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보통 비난 전가는 비생산적인 행동이지만 보험에 관한 한 누군가는 모든 걸 부담해야 해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그 사고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정당하죠. 만약 대리점의 보험회사가 우리 쪽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쪽이 되려고 하겠죠. 만약 우리가 과속했거나 빨간 신호나 정지 신호를 그냥 지나갔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모했거나 부주의했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일은 드물긴 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대리점에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그들은 손실을 감수하거나 자신들의 재산을 훼손시킨 책임자를 쫓을 수 있죠. 어떤 결과가 더 그럴듯한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할게요. 개인 보험 회사에 돈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건 종종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엉망이라는 건 어쨌든 운유적인 표현이에요. 제 생각엔 고속도로 4차선에 차 조각들이 흩뿌려져 있을 때가 말 그대로 엉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과속하거나 운전대 뒤에서 문자를 쓰고 있던 운전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비록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정상 참작 상황이 있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운전 중이고 새 차의 감을 익히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울린다고 합시다. 누가 전화했는지 보려고 내려다봤는데 정지하려고 앞에 있는 차가 서행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브레이크를 밟지만 아직 내 차가 아닌 새 차의 앞부분과 다른 사람의 차 뒷부분이 뭉개지는 것을 막기엔 너무 늦었죠. 이런 경우 과실은 100%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의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낼 돈은 많이 없겠지만 보험회사가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되돌아갈게요. 날짜 되감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산만하게 군 거 이외에 대리점의 잘못이라면 어떡하죠? 시승은 구매 권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저 새 포드 포커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상담한 후에 2,400만 원만 더 내면 디럭스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거의 공짜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네요. 아마 좀 과한 것 같아요. 사실 활기찬 바디랭귀지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잘못된 타이밍에 길에서 눈을 떼버리게 되죠. 엄밀하게 말해서 운전한 사람은 당신이지만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는 판매원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들 잘못이겠죠? 그렇죠? 글쎄요, 아마도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대리점에서는 당신에게 한두 가지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을 거예요. 이 중에 사고 발생 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포기 서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정확한 용어는 사고가 어느 주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책임을 면하기는 꽤 어렵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서명을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에 펜을 대면 그건 우리 책임이죠. 근본적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뭘 했길래 사망하게 된 건지를 밝힐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그 잘못이 책임이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이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운전자의 보험이 항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리점에서는 자기들 보험 대신 우리 보험을 쓰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특히 시승 운전자를 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더욱 그래요. 하지만 네라고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하세요. 본인 소유가 아닌 차를 운전하는 것은 모든 보험사들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항상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선택지는 판매원이 부서진 차량을 구매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따라 달려있을 거예요. 페인트를 긁었거나 범퍼를 움푹 들어가게 했을 정도면 그냥 차를 사고 끝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판매원이 훨씬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차를 사도록 당신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가벼운 접촉 사고도 문제지만 결국 수리에 수백만 원을 쓸 거라면 박살난 차를 사는 게 최선의 이익은 아니죠. 최악의 경우 부도덕한 딜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손한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험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럴 경우 그들의 차에 전혀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타는 건 항상 위험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예산을 아낀다면 분명 또 어떤 것들을 대충 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주차장을 벗어나는 순간 차가 바로 부서질 거라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 불쾌하고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시승 중 사고는 굉장히 드물고 꽤 경미한 경향이 있단 거예요. 이건 아마 대리점에서 누가 자신들의 차를 시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시운전은 첫 할부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 구입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죠. 하지만 대리점에서 당신에게 그걸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거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구매 예정자가 면허증이 없거나 만료된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죠. 또한 고급 차량이나 희귀하거나 고성능의 차량을 운전자들이 마구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죠. 이런 차들은 도둑이나 폭주족들의 주 타켓이 되기 때문에 일부 대리점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사람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말이 되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정말 한 번쯤은 시승해보고 싶은 차가 있나요? 댓글에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전 노란 페라리를 찍었어요. 어떤 대리점들은 자신들의 차를 엄청 보호하는 반면 어떤 대리점들은 차를 사기 전에 고객들로 하여금 하룻밤 차를 가져가도록 하는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관행은 드물어요. 보험사들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감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하나의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면 아무도 서류 작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도요. 중요한 것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마다 조심하는 거예요. 특히 운전하는 차가 내 차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